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오늘은 592페이지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보십니다. 의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불조식 낙성계약에 의한다. 이게 참여하지 못하는 채무자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번에 450조 1항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통지 승낙은 채무자가 채권 양도 사실을 인식하게 하여 채무자가 누구에게 변제하여 채무를 소멸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채무자 이익 보호를 위한 임의 규정이나 450조 2항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확정일자부의 정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채권이 이중 양도되었을 때 채권의 기속자인 채권자가 누구인가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 규정이다. (593페이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450조 1항의 규정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가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단 이 1항에도 기타 제3자 이렇게 들어있지만 2항에서 제3자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1항은 채무자와 관련된 임의 규정이다라고 본다는 것 다시 한번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대해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법률 규정에 따라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채권 양도 통지나 채무자의 양도 승낙 전의 효력. 채권 양도는 구채권자인 양도인과 신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의 낙성 불조식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고 채권 양도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통지나 승낙이 있기 전에는 자기들끼리는 유효한 효력이 발생했지만 채무자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아무런 통지나 또는 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라고 하면서 채무이행 청구를 해올 때 채무자가 지급 거절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로마자 2번 채권 양도는 구채권자인 양도인과 신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구에서 신으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다. 채권 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률은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들끼리는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 따라서 민법 149조의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채권 양도에 의해서 채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다.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채권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다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이는 민법 총칙 소멸시효 쪽에 보면은 이 판례가 소개됩니다. 변론 종결 전까지 대항요건 갖추면 되죠. 로마자 3번 비담보 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 이전의 무기 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 양도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 신청은 할 수 있다. 채무자가 경매 절차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 항고 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는 신청 채권자가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가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 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그 경매 신청인은 양수채권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맞아 4번. 채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 양도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 소유권은 채권 양수인이 아니라 채권 양도인에게 기속하고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 보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인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 양도인이 위와 같은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 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 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살짝 보시는 거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개념과 법적 성질, 채권이 양도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다. 채권 양도 통지권자 양도인이 하는 거다. 채권 양도라는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이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서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이 적용되므로 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양수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또는 대위하여 한 채무자의 통지는 채권 양도 통지의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이나 사자로서 통지를 하면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는 유효한 통지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간혹 뭐 앞에 시간에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 보증금 채권 양수받은 사람이 대부분 대부업체라는 거죠. 그 대부업체들이 그러니까 양도인이 통지를 해야 정상인데 대부분 대부업체에서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통지 내용에 보면은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로마자 3번. 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보증 채무에 관한 채권은 수반되므로 주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고 보증 채무자에게 별도 양도 통지를 않더라도 그 효력이 미친다. 주된 것에 대한 것은 종된 것에 효력이 미친다. 근데 이거는 440조 은저리에 별도의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연대 채무자 전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 양도 통지는 절대적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전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여야 그 전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다수 당사자의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에 가서 볼 겁니다. 통지의 방법과 시기, 양도 통지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된다. 근데 구두로 했을 때는 나중에 소송 들어가면은 증거 자료가 없다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남겨두기 위하여 내용 증명 우편으로 해두는 게 좋다. 근데 요즘은 뭐 카톡, 뭐 핸드폰 문자 이게 잘 돼 있으니까 뭐 카톡은 상대방이 읽었나 안 읽었나도 확인될 수 있죠. 뭐 핸드폰 문자도 읽었나 안 읽었나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통지했다는 게 증명되면 된다는 거. 뭐 핸드폰 통화하면서 녹음된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채권 양도 통지는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불이익할 수 있는 것이어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승낙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라는 거. 채권 양도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하는 사후 통지는 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 그러나 사전 통지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통지가 아니다. 밑에 두 줄. 사전 통지가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그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다는 거. 통지의 효력 발생 시기, 다른 말 없으면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죠. 마번.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효력.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 양도에 대한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를 고려하여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를 반대 해석하면 채무자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지 않았거나 이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으나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또는 채권 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변제나 상계 등의 사유로 채무가 이미 소멸하였다는 항변, 동시행 항변, 채무 불성립 또는 무효의 항변, 취소 및 해제의 항변을 할 수 있다. 본문자 2번 법정 해제 민법 548조 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제3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해제될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 취득한 자를 말한다. 즉 적어도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계약상 채권을 양수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법무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 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 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것부를 원상 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합의해제 아파트 분양 신청권이 전전 매매된 후 최초의 매매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 그 분양 신청권을 전전 매수한 자는 설사 그가 백지 매도증서 위임장 등 재반 서류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매매 계약을 합의 해지한 다음 이를 횟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하여 매매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 앞에서 몇 번 이야기한 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차 계약 갱신이나 계약 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반환 채권 양수인에게 미칠 수 없다. 그래서 저끼리 합의 갱신했다 하더라도 그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인 대항력 갖춘 그 자는 너희끼리 문제고 내한테 그 채무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계 채권 양도 대항력 발생 전에 채무자가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로서 항변할 수 있으면 당연하지만 채무자는 채권 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에 대한 채권으로서 양수에 대해서 상계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당연한 이야기. 승낙을 해버리면 새로운 그 양수인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 양도인하고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않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에 이르렀다면 채무자는 양수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것이 채권자 취소권 쪽에서도 이야기된 것이 있고, 나아가 채무자의 채권 양도인에 대한 자동 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 채권이 수동 채권인 양도 채권과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 양도에 대한 요건이 갖춰진 후에 자동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행 항변권 주장할 수 있고, 즉 성립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 이미 있었더라면 차후에 확정되었을 때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양도 통지와 금반은 로마자 1번 채권 양도가 애초에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법 조문에 선이 있으니까 주관식에서 나오더라도 큰 문제 없고, 로마자 2번 채권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다. 그래야 채무자가 피해를 보지 않겠죠. 로마자 3번 채권 양도가 대항력을 발생한 후 채권 양도가 취소, 해제 또는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또 다른 양도니까 어떤 의미에서 로마자 4번
법률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이전에 대해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에서 봤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전된 채권의 채무자로서는 그걸 채권의 이전에 관한 채권 양수인의 통지 또는 채권 양수인의 동의를 얻은 채권 양도의 철회의 통지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채권 양수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 얘는 채무자의 승낙, 이것도 관념의 통지죠. 너가 채권 양도했다는 거 내가 안다, 이거죠. 객관적 사실을 안다는 걸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대리 내에서 할 수도 있고 사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승낙의 상대방,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까지는 법률행위에 관한 이론이 준용된다. 민법 총칙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되는 겁니다. 승낙의 상대방,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 양도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요한 것이 있으면 이를 해소할 수 있고, 왜냐면은 그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양도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두 줄 내려오면 채권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누구에게라도 해도 된다. 승낙의 방법과 시기 역시 구두나 서면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구두를 했을 때는 증거자료를 남겨야 된다. 소송상의 문제와 관련돼서 사후 승낙이 가능한 것은 당연하고, 사전 통지가 허용되지 않는 것과는 달리 판례는 사전 승낙은 가능하다고 본다는 것. 로마자 2번, 통지와는 달리 지명채권 양도 대항 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 양도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라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는 거. 통지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데 승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거. 이의를 보류한 승낙의 효력,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 사유가 있다는 이의를 보류한 승낙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은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그때는 채권 양도 통지의 효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본다는 것.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면 양도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야 양수인이 보호를 받을 거니까.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고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항할 수 있던 변제나 상계 등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항변, 동시행 항변, 채무의 불성립 또는 무효의 항변, 취소 및 해제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을 때는 채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말미에 보면 단순 승낙이라고 하는데, 이를 보류하지 않은 단순 승낙을 한 경우에 절대적 무효의 항변도 배척한다는 거. 로마자 2번, 민법은 채무자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을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양수인에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 상실에 안정에 안정되지 않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제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 다 포함된다. 그럼 양수인은 일단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변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때문에 일부 변제일 때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양수인이 전부의 청구를 하면은 양수인에 대해서 전부를 다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미 일부 변제된 부분은 양도인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쪽으로 가고 양수인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로마자 3번 읽어보시고, 그런데 로마자 4번 채권 귀속의 항변, 그 다음에 연치자임 공제의 항변, 요거는 이를 보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 민법은 채권 기속에 관한 우위를 오로지 확정일자 있는 정서에 의한 통지 또는 성낙의 유무와 그 선으로서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가 채무자의 이익을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은 민법 451조 1항 전단 규정 자체로 보더라도 그의 양도에 대한 항변을 상실시키는 효과밖에 없고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위 규정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란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 배척하는 사유를 가리킬 뿐이고 채권의 귀속, 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항변할 수 있다. 연체 차임 항변도 마찬가지다. 로마자 4번 차임 채권이 양도된 경우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전금은 차임 채무, 목조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비담보 채무 상당액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목조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전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채권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목조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차임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일단 공제할 수 있다. 이를 보류하지 않은 항변권 상실의 효력은 채무자와 양수인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상대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에 의하여 제3자 물상보증이나 보증인, 후순위 담보권자, 후순위 담보권자 및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로마자 8번 읽어보시고 로마자 9번 항변권 상실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 조정 앞에서 이야기했죠. 채무자가 이를 보류하지 않아 단순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여 불이익을 입게 된 경우에는 양도인의 관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450조 2항 규정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정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는 채권이 이중 양도되었을 때 채권의 기속자인 채권자가 누구인가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 규정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확정일자 있는 정서, 채권 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통지행위 또는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정서로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확정일자라는 정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 사이에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일자를 말한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확인은 하셔야 될 것이고 로마자 6번 양도 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정서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정서에 의한 양도 통지나 승낙 후에 그 정서의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그 일자 이후에는 그 확정일자 있는 것으로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확정일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본이 아닌 사본의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대항력 판단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제3자의 범위 여기서 제3자란 채무자 이외의 자로서 당의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제3자에 해당하는 자로서는 채권의 이중 양수인, 양도된 채권 위의 질권자, 양도된 채권을 감유한 자 또는 가처분한 양도인의 채권자, 양도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 채권자 등이다. 판례는 선순위 권자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 권자당권자는 그 선순위 채권 양도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고. 로마자 4번 민법 450조 2항에서 정한 지명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양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한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불문상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당연한 이야기고 확인한 거고 그 정도 합니다. 4번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 민법 450조 2항 소정의 지명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불문상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채권에 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게 효력이 없는 거죠. 따라서 위와 같은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유효한 채권 이중 양도 시 제3자의 우열관계 확정 일자에는 통지가 먼저 도달된 때를 기준으로 처리한다는 것. 6번 동시에 도달된 경우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관계가 없으면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거. 이거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7페이지 증권적 채권 양도 있는데 그거는 조문 한번 확인하시고 이 부분은 상법 쪽에서 주로 규율하니까 610페이지 보시면 그냥 표 하나 정리해 놨는데 한번 확인만 해 보십시오. 이번 시간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